자, 일단은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은 목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이제 대회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과학토론대회는 작년에 얘네 학교 선배가 저기 서울시 전체 1등을 했어. 대명중학교 3학년이. 그래서 그 강현이는 올해 지금 민사고 시험을 봤는데 아직 결과는 선생님 못 들었어. 근데 이 과학토론대회가 이제 왜 자기한테 필요한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 하나는 특목고를 갈 때 자기가 입시에서 써야 될 비교과 중에 1학기에 딱 수상실적을 하나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상실적 하나에 발명대회 아니면 과학토론대회밖에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등부에서는 이 대회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대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전국대회까지 가게 됐을 때 상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는 대회야. 굉장히 큰 대회지. 그 2학기 때는 이제 과학전람회가 있는데 그 과학전람회는 7월 달에 공지가 나서 8월 달에 준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급해.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과학토론대회를 준비를 하는 목적이 특목고라면 7월 달에 준비해야 되는 과학전람회, 즉 보고서, 우리 다른 말로 RN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5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제출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거는 너희들이 이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하면 돼. 내가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트렌드가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퀄리티를 높여서 이 대회 이 기준안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걸 보지를 않아. 그러면 개요소도 어떻게 되겠어? 보는 눈이, 시야가 많이 조금 다운됐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참신성을 원해. 참신성. 그리고 요새 이 과학토론대회가 중요해진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선생님 때보다도 머리가 훨씬 좋아. 그냥 쉽게 말하면 6년 정도 앞서 있는 머리들이야. 근데 아쉽게도 하나가 딱 부족해. 뭐냐면 글쓰기를 못해. 그래서 이 글쓰기를 갖다가 이제 못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고 뭐냐면 국어야. 그래서 국어는 3년 내내 들어도 100점이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과학토론대회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 글쓰기까지는 굉장히 잘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이 안 돼. 이 글하고 말하고 따로 놀아. 그리고 이제 글을 갖다가 자기가 썼으면 그 글을 갖다가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 과학토론대회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과학토론대회가 원래는 보고서 대회였어, 2016년까지는. 근데 이제 2017년도부터 이 대회가 실질적으로 개요소 쓰기 대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아까 지금 여기는 아까 잠실중 친구가 있었나? 잠실중 친구가 없었지? 여기 잠실중학교는 이 개요소를 갖다가 쓸 때 그 학교만 개조식으로 원해. 선생님 경험상 그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요점 정리를 갖다가 할 때 뭐뭐 했음, 뭐뭐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어. 뭐뭐임, 자 뭐뭐이다. 그 다음에 뭐뭐 했음, 뭐뭐함.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끝맺음을 갖다 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 형태로 이렇게 내는 것을 우리가 개조식이라고 해. 아마 지금 대치동에 있는 모든 수학학원, 모든 영어학원, 모든 과학학원에서 가르치는 과학토론대회는 다 이 요약정리 형태의 개조식을 갖다가 가르쳐.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학원들의 대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개조식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는 누구야? 조은호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네? 들어올 거야? 네. 할 거야? 빨리 들어가야 되겠지? 네. 이거 하나 남았어. 여기 들어가자. 자, 근데 여기 혹시 학원 중에 자기가 보람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다닌 친구들이 있으면, 이 보람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완전 패턴이 반대다. 왜 이거를 설명을 해주냐면 서로 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딱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딱 패턴이 나누는 거는 왜 나냐면, 보람학원은 서론 전에 주장을 갖다가 적도록 하고, 자, 선생님은 결론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주장을 하도록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 두 개가 서로 항상 양대산맥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표현이 돼. 서로 간의 장점들은 있어. 이 서론에서 주장을 갖다가 펼치는 경우는 자기가 글쓰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보통 주장을 갖다 해놓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용을 써내려가는 형태야.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 뭐가 단점이냐면 이 서론 파트에서 주장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이 주장에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그게 없어. 그래서 이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항아리를 갖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항아리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담을 수 있는 양은 이미 뭐해? 정해져 있잖아. 이게 단점이야. 근데 여기는 이 결론에서 주장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자, 내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들을 해. 근데 이야기들을 갖다 했는데 이게 갈무리가 안 되네. 근데 그 갈무리가 안 된 걸 나중에 어디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어? 결론에서 한 번에 압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항아리를 갖다가 크기를 내가 나중에 가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릇을 갖다가 여러 개를 놓고 그릇의 크기를 갖다 나중에 가서 결정하는 거야. 담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서론 파트와 결론 파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주장을 어디다 쓸지는 자기가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제 이런 개요소를 갖다가 써보면서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수업을 갖다가 이제 이런 과토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이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틀이야. 틀. 틀. 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빨이 고정이 안 되면 뭘 갖다 못 씹어? 음식을 못 씹으니까 맛을 느껴 못 느껴?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너네 이 씹는 거에 대한 이 운동이 이 미각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높여 살려준단 말이야. 근데 씹는 느낌을 갖다가 못 주고 그냥 삼켜버리면 그 음식 맛이 느껴지겠어? 못 느껴지겠어? 못 느껴지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틀리가 필요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학 토론 대회에 뭔가의 맛을 갖다가 뭔가의 색깔을 내주게 하려면 반드시 틀이 필요해. 자, 이 틀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장점은 선생님의 경험상 작년에도 뭐 이미 입증이 됐고 아까 강민이라고 하는 너 선배는 이 틀을 갖다가 멋지게 바꿨어. 그래서 이 틀을 갖다가 바꾸어서 자기만의 틀을 갖다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올해 고등부 대회에서도 강민이가 나오면 걔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돼. 그 틀이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틀을 갖다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하고 4번 수업에서 자기 틀을 갖다가 만드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개요소를 갖다가 내가 써서 제출을 하든 아니면 실전에서 쓰든 그 다음에 내가 발표를 갖다 하든 어때? 자기 틀이니까 내가 쓴 거를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틀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고 선생님이 이 틀을 갖다가 써서 지금까지 학교 대표된 팀이 약 한 200-300 정도 돼. 왜 200-300이냐면 여기 지금 이 송파부터 대치까지는 56개 학교야, 중학교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동이나 또 다른 지역 기타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회의 인원수는 훨씬 더 많이 넘어가. 네? 누구요? 주한이는 동영상이고 오늘 못 온다고 아예 써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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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틀을 갖다가 쓰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대회 실적이 나와. 자, 근데 이 틀을 갖다가 할 때 자기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자꾸 고민이 되면 선생님이 지금 오늘 책 한 권을 갖다 줬어. 자, 적게는 A4지 한 장부터 많게는 A4지 30장까지의 자료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배지를 갖다 주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너네들이 3페이지 분량을 갖다가 써내려가야 돼. 자, 30페이지 분량을 3페이지로 압축시켜야 돼. 한 페이지 분량을 갖다가 3페이지로 늘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필요해? 거기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필요하지? 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과학토론대회에 한 상을 갖다가 맛있게 차려보는 거야. 거기에 김치도 넣고 밥도 넣고 국도 놔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작은
그릇들이 필요하지? 그 그릇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틀이야. 한상.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의 틀을 갖다가 쓸 때 선생님이 이 틀에 대한 기준안을 갖다 두는데 먼저 항상 나는 여기서 우리가 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나눌 것을 권장을 해. 자, 여기서 딱 중요한 부분은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나는 서론 파트가 제일 중요해. 왜? 서론은 일단 너희들이 글을 갖다가 쓰는 느낌이 있어서 얘 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첫인상의 느낌을 갖다가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인상의 이 서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의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론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서론의 입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담겨야 돼. 그리고 이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네가 여기서 그래프랑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을 갖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사실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은 관심 1도 없어. 이제서야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만 왜 관심이 1도 없냐면 너네들한테 바라는 거는 뭐냐, 이 과학토론대회에서 꼭 끝에 토론 문제에 뭐가 들어가? 창의적인 대안점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너네들 본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안점이야, 대안점. 자, 근데 이 대안점을 갖다가 우리가 적으라고 하면 참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 대안점을 갖다 적을 때 하나를 갖다가 생각해. 하나만 적고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해. 근데 이 대안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대안점이 있는 거고, 자 쉽게 말하면 너네 이 미세먼지를 갖다 없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대중교통을 줄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차로 바꾸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 이게 바로 일반적인 얘기들이야. 근데 이거 일반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써줘야 될까 써주지 말아야 될까? 이거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들을 자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써줘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몇 가지 가지수가 상관없이 이거는 기록해줘. 근데 여기서 반드시 올해는 틀을 갖다 바꿀 거야. 왜?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거 상관없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한 친구들이 분명히 똑같이 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종합해서 요약한다. 즉 일반적인 틀을 갖다가 통해서 여기서 내가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나의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로. 너네 여기서 이 창의적인 거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너네 과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 왜 대단한 줄 알아? 그 사람은 2500가지의 그 발표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남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로 자기 이론으로 만들어 버렸어. 자, 이게 바로 뭐야? 모방이잖아. 근데 모방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 새로운 걸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거를 가지고 나의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해보는 형태로 이렇게. 자, 그래서 대안점을 갖다가 창의적인 걸 그래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적었어. 근데 이것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때 결론에서 어떻게 해? 다시 한번 그거를 주장을 갖다 하는 거지. 자, 근데 결론에서 우리가 주장을 갖다 하는 게 주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장은 내가 여태까지 산만하게 했던 이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 다시 한번 싹 이렇게 어떻게 모으는 거야. 너네 왜 우리가 여기서 그 친구들하고 반찬 너네 도시락 같은 거 요새는 안 싸지만 급식이지만 맛있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해? 더 거기다가 담고 싶잖아. 더 담아주길 원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그냥 주장이야. 근데 이 주장은 적고 나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왜? 여기서 주장까지만 적고 끝내면 진짜 초보 중에 왕초보야. 이 주장을 갖다 통해서 내가 변해가야 될 세상을 갖다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변해가야 될 세상을 갖다가 반드시 결론에다가 꼭 적어줄 것.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장 플러스 가치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것을 갖다 할 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단순히 글 쓰는 걸로 알고 있다면 지워야 해. 첫인상과 그 다음에 내가 대안점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토론 개요서의 핵심인 거야.
자, 근데 토론 계열서를 갖다 쓸 때 오늘 이제 선생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시켜볼 거지만 제발 부탁인데 이 토론 계열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착실하게 쓰다 보니까 자, 글을 갖다가 쓸 때 여기서부터 자,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1번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쓰면 여기서 글을 갖다 다 이렇게 쓰면 이 글이 구분이 가겠어 안 가겠어? 이거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 글은 적당한 이 부분에 들여쓰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돼.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이렇게 적도록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네. 자, 여기다가 1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1 적은 다음에 1을 왜 여기다 적어? 절반 이상의 범위를 갖다 넘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갖다가 적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 일단 나중에 보면 알아. 지금 오늘 몇 명이지? 12명이 모였는데 12명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쓸 때 절반 이상을 넘어가서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쓸 때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게 쓰고 이 공간을 비워둔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벌어져. 근데 이거는 개요소를 갖다가 너네들이 아무리 잘 써도 이게 뭐가 있냐면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쓸 거면 세 페이지를 갖다가 우리가 금방 쓰지. 오늘 처음에는 글자를 갖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쓸 때 이 글씨를 이 정도 써야 되는데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세 페이지를 금방 채우겠다? 상관없어 오늘은. 근데 이제 나중에 쓸 때 이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이렇게 쓰면 많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 못 들어간 이 부분 때문에 글씨의 크기를 자기가 맞춰야 돼. 자, 자기가 글씨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이 글씨는 내가 제일 못 써.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은 글씨를 진짜 못 써. 그래서 내가 글씨를 뭘로 쓰냐면 나는 고딕으로 써. 선생님 글씨가 이게 거의 고딕이야. 여기서 이거 지금 쓸 때 조금 굴린 거고 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써.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 그냥 이렇게 써. 그래서 선생님이 개요서 가르쳐주는 친구들한테도 나는 글씨 고딕으로 쓰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글씨를 갖다가 빠르게 전개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 근데 자네는 빨리 써야 돼. 왜 대명령 작년에 힘은정도 마찬가지로 30분 썼다. 30분 내에 개요서 3페이지 써야 돼. 쉽게 말하면 후달린 거지. 그지? 진짜 이거 땀나. 근데 30분 내에 쓸 수 있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 마지막 4회차까지 갈 때 중학생들은 3회차만 결과가 나와. 3회차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4회차 때를 자기 틀에 맞춰서 쓸 수 있어. 그러면 30분 내에 못 쓸 것 같은데 30분 동안 쓸 수 있어.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중학생들 할 때 중학생들은 보통 3회차, 4회차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 이번 겨울방학 때 특강할 때는 걔네들은 7회차까지 해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거 당기는 것에 대한 이 순번만 지켜주면 돼. 그리고 하나의 틀에서 지금 여기 이 순서를 갖다가 쓸 때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노마 숫자를 갖다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1번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로 문자 1번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동그라미 문자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우리 한글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정리를 갖다 할 경우에는 노마 숫자를 갖다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숫자 1이 들어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건. 자, 그래서 우리가 순번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정리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우리가 편해. 자, 그리고 이 가 같은 경우 서론 파트에서 우리 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줄을 갖다가 우리 그어줘서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이렇게 밑줄을 갖다 그어서 해줘도 돼. 그리고 학교에서 자기가 형광펜을 갖다 쓰거나 빨간색, 파란색의 색깔 볼펜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색깔 볼펜을 꼭 준비해서 가. 왜냐면 색깔 볼펜을 갖다 써서 제출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그것이 훨씬 더 강조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개요서가 우리가 돋보일 수가 있어. 이거는. 왜 그러면 대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연필로 써가거나 흑색 볼펜을 갖다가 써서 우리가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 대회까지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는 경우들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개성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부분.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우리가 작은 그림들 갖다 우리 그려서 넣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그림만 아니면 돼. 뭐 꽃무늬 그림 같은 거 이거 말고 왜 그림 그리다가 자기 낙서하듯이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처럼 거기서 내가 쓴 개요소하고 연관되어진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듯이 그려주면 그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거는 개요소의 그냥 형태야. 이거 틀 아니야. 개요소의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자, 너희들이 지금 적을 때 이렇게 개요소를 막 썼어. 그럼 이 개요소를 평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뭘까? 가장 중요하게 볼 게 표가 뭘까? 근데 아이디어를 갖다가 네가 열심히 썼는데 아이디어가 안 보여. 왜 그럴까? 글씨 때문에 그래. 미안한 얘기죠. 내가 아까 그래서 글씨를 물어본 거야. 왜? 자기는 글씨를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떨어지면 안 돼. 그 개요소 평가 사항 중에 창의성, 독립성,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가독성이 있어. 이 가독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알지? 읽는 게 내가 이렇게 평가자가 읽는 게 반응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너네 학교에서 다 인정받는 애들인 거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썼는데 평가자가 그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모르면 어떻게 해?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그래서 아까 쓸 때 글씨를 갖다 뭐 하라고? 고딕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야. 자, 참 혹시 학교에서 학교 대표가 한 명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작년에 여기서 대치에서 단대부전 같은 경우는 5명 내보냈어. 1학년에서 2명, 2학년에서 2명, 3학년 1명. 그래서 총 5팀 내보냈단 말이야. 어디로? 서울시로. 왜? 서울시에서 그 평가를 갖다 다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 권한이 없어. 단, 만약에 단대부전 같은 데서 134명 중에 100명이 남았어. 그럼 서울시가 평가해야 되는 애들이 학교마다 어떻게 돼? 100명씩이야. 그럼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가 몇 개인데? 야, 여기 강남 3구만 56개야. 그럼 5,600장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다 아니?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담당했던 학교 중에 제일 많이 뽑은 학교는 16명을 뽑았어. 16개를 갖다 올려보냈단 말이야. 근데 몇 팀이 출전했냐면 18팀이 출전을 했어. 그러면 그 가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만 내보냈다고 결론을 갖다 내릴 수가 있거든. 나머지 2개는 썼는데 가독성이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올해 너희들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 지금 휘몬이나 단대나 역사에서 온 친구들은 학교에서 보통 5팀 정도의 인원을 뽑아서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송파 쪽에서 온 친구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내가 적어도 10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올해 1학년인데 가능할까? 가능하다. 1학년의 형평성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다가 뽑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no. 특히 역삼중 같은 경우에는 역삼중이 원래 2학년이 대우가 굉장히 세. 그래서 2학년들이 대우가 세다가 보니까 1학년들이 어때? 대회를 못 나가. 3학년들 입시야. 왜? 거기는 특목고 학교잖아. 단대부중도 마찬가지지만. 그지? 그래서 특목고 학교들은 3학년에 대한 예우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내가 기회를 별로 부여를 못 받아. 큰 상을 못 받아. 그래도 상관없어. 이유는 모든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상을 갖다가 동상을 받아도 다 입상으로 적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금상을 받아도 입상이야 무조건. 금상이라고 적는 순간 그건 아웃이야.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장려나 금상이나 이런 것들의 크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적인 서울시까지 나가야 되냐? 안 나가도 돼. 이유는 서울시 대회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대회에서 내가 핵심은 학교 대회까지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상을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틀을 갖다가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줄 텐데 왜 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는지를 한번 듣고 너희들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그려봐봐.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질문. 없어? 현재 없어? 여유 있네. 오랜만에 하는데 키는 됐다 커가지고. 너 이제 저기 못 올라가겠다. 질문 없어? 질문.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어? 늦게 와가지고 지금 잘 수업 집중해서 잘 되네. 이래서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기가 쓰던 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혹시 수업을 듣다가 이 친구가 만약에 잘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수업 중간에 한 2번 들었어도 내보낼 거야. 그럼 수업을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잘해서 내보내는 거야. 왜냐면 그 친구들은 틀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나한테 맞춰지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정중하게 나가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줘. 보통 2번째에서 되게 잘 쓰는 친구들이 나오거든. 그렇다고 일부러 못 쓰지는 마. 진짜로. 작년에도 선생님 한 팀 내보냈는데 그 친구도 학교 대표 부장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할 때 가지고 있는 틀들이 망가지면 안 돼서 배우려고 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 수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서론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 알려줄게. 선생님들의 개요속 이 책자를 갖다가 보면 지혜하고 지훈이는 이 책이 있을 거야. 이 책. 그래서 이 책의 맨 앞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 요 삼각관계의 트라이앵글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작성 방식을 갖다 적어놓은 게 있어. 이거. 자, 이 작성 방식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내용을 갖다 좀 풀어줄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일단 이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적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주제가 던져지게 되면 이 서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첫인상이라고 했지만 왜 첫인상이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서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될지 가장 어려워하는 건 이 서론에 대한 내용적인 어떤 판단이야. 판단. 내용적인 판단.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을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해. 근데 이 내용적인 판단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논제의 방향을 잘 못 잡아.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너희들 하는 걸 보고 내가 판단을 갖다가 좀 해봤는데 왜 못 잡는가 했더니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주제에 설명을 못 하더라고. 왜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거기서 나눠준 AI나,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잖아.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물어보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자동차를 스마트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되는 거지. 자, 정확하게 뜻은 이야기했는데 운전대를 잡아야 돼? 아니면 스마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AI가 탑재되어야만 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과감하게 내용을 갖다가 추려서 반드시 논제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자, 이 논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거기 첫 번째 우리가 가에 나오는 내용인 정의를 갖다가 꼭 내려야 해.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정의라고 썼지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꿔도 돼.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해야 될 핵심 키워드의 뜻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주제 땡땡땡의 정의 또는 뜻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잡고 가냐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자꾸 결론적으로 갈 때 이상해져. 그게 왜 그러냐면 정의를 갖다가 안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뜻을 안 찾아보고 그냥 무조건 써내려가는 데만 집중해서 그래.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과학 토론 대회를 갖다가 괜히 수업을 들은 이유가 돼버린다니까. 근데 너네 과학 토론 대회 왜 하냐면 너네 앞으로 너네들이 가야 될 수능 있잖아. 그지? 거기에서 너네들은 논술을 해야 돼. 근데 논술을 할 때 너네 왜 논술을 했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네 전부 다 문제 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서술형이란 말이야. 객관식 없어. 근데 거기서 써내려가는 걸 갖다가 내가 연습을 안 해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 대회가 중요한 거야. 너네 중학교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내신 볼 텐데 2학년부터 서술형 문제잖아. 근데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은성중학교는 없는데 은성중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13문제 나왔는데 다 서술형이에요. 1번부터 13번까지가.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뜻을 갖다가 적어서 내가 써내려가는 서술형의 방향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갖다 내렸어. 그러면 내가 이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걸 갖다가 판단하고 어떤 걸 갖다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을 갖다가 찾아야만 해. 근데 이 배경을 갖다 찾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찾을 때 좀 말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 거기 딱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문제가 된 배경. 자, 그 다음에 뭐뭐가 발달된 배경. 자, 그 다음에 뭐뭐가 나타난 배경.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자, 그리고 이 이유에서 뭐뭐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100% 뭘까? 너네들이 여기서 나오는 파트를 크게 찢으면 여기 반드시 뭐가 걸려? 환경이 걸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기계적인 거나 기술적인 것들은 반드시 문제가 돼. 봐봐. 드론이 나왔어. 드론 기계잖아. 드론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문제가 되는 배경. 그 다음에 AI. 문제가 되는 배경. 그치? 그래, AI가. 이런 또, 근데 이 환경. 그 다음에 미세먼지 문제가 된 배경.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가 된 배경. 다 여기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러면 배경 파트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게 뭐야? 문제점을 찾아야 되겠지? 얘는 필수야. 왜? 이게 왜 필수냐? 이 문제가 된 배경을 통해서 본론에서 써내려갈 내용을 찾아야 돼. 그래서 본론의 분석 내용과 일치해야 해. 얘가. 이거는 선생님이 개요소 첨삭할 때만 나만 보는 건데 왜 오늘 틀을 갖다 가르쳐주냐면 이게 초등부 애들이 섞이지 않은 중등부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알려주는 거야. 자, 근데 이 본론의 분석 내용과 우리가 일치하려면 얘가 뭘로 표현돼야 돼? 표! 그 다음에 그래프 등이 여기에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해. 근데 표나 지금 현재 그래프가 삽입이 될 때는 집에서 써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종이로 붙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타이핑 치는 경우에는 거기다 이쁘게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써놓을 공간이 없어요? 야, 공간이 없으면 접었다가 해서 붙여도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표나 그래프를 갖다가 삽입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꼭 일치가 되는지.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서론과 본론의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쓴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너희들이 한 번 더 반드시 점검해야 해. 그리고 배경을 갖다가 적을 때 문제가 된 배경 하나만 적어도 되지만 발달되거나 이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 해도 상관이 없어. 특히 드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배경, 드론이 발달되어진 배경, 그 드론이 너네가 여기서 발달되어져서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 드론이 자율주행화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세 개가 다 걸리겠지, 드론은. 그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왜 나타났을까? 인공지능이 발달됐어.
근데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근데 요새 그 테슬라 같은 데는 우리가 뭘 갖다 만들어? 태봇을 만들잖아. 내년에 태봇이 나와, 얘들아. 걸어다니는 태봇. 이게 나오니까 걸어다니는 인조인가 드론? 이거? 그래서 삼성에서 어저께 뭘 발표했냐면, 삼성이 이거 하나 발표하는 것 때문에, 여기 그 대치동에 있는 그 PI 학원 있잖아. PI 어학원. 거기 위에 뭐가 있냐면, 너네 로보링크라는 회사가 있어. 로보. 주가가 어제 엄청 뛰었지. 30%나. 왜? 삼성에서 인수하기로 했거든.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붙인 이름이 뭐야? 삼성봇이야. 이게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왜 로봇 회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하는 이 쟁탈전이 벌어질까? 앞으로 시대가 다 뭘로 바뀔 거기 때문에. 로봇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발달적인 배경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우리 사람들이랑 참 착해. 이 로봇을 갖다가 우리가 강아지, 우리가 유기견 버리면 우리 사람들 확 화내잖아. 예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 때 1970년대, 80년대는 강아지 갖다 버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사회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로봇이 많아지게 되면 로봇을 갖다 때리고 있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발견했어. 그럼 로봇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로봇에 대해서 왜 때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로봇에 대한 우리 뭐가 제기가 되겠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또다시 제기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생겨? 그런 것들에 대한 단체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배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바로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반응들이 생겨. 자, 근데 너네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잘해줘. 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 사회적인 반응이 너네가 서론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자, 이 사회적인 반응이 가장 왜 어렵냐? 현지야, 여기 내가 사회적인 반응에다가 만약에 쓰면 너 뭘 쓸 거야? 사회적인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반응?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아까 로봇을 갖다 막 이렇게 때린다고 막 해서 윤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단체가 생겼어. 그럼 단체를 뭐라고 하겠어? 로봇도 그거 운건 아니면 로봇건 그런 게. 그치?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 운동을 하겠지? 무슨 운동을 해? 그치? 캠페인. 이번에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코로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생각해서 소상공인 중기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어제 발족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걸로 어제 바뀌었다. 어제.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돌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 단체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성립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해? 목소리를 갖다가 내는 경우 그 목소리의 우리가 내용이 바로 사회적인 반응이야. 그 대신 여기서 이 내용들을 만약에 김현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 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단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캠페인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어디인지 꼭 적어줘야 돼. 이거는. 사회적인 반응에서 이게 중요해. 왜? 근거가 확실해야 해. 이거는. 그럼 만약에 어떤 기자가 누구를 갖다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 근데 그 인터뷰한 기사가 우리가 실릴 때 그 기사가 몇 월, 며칠인지 자, 이 날짜까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재를 갖다 해줘야 돼. 출처. 자, 그리고 또 사회적인 반응이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이거는 본론에 갖다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론에 우리가 적어도 돼. 자, 저번에 우리가 방탄이 한복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걸 한복 입고 춤췄더니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아미 팬들이 어떻게 돼? 반응이 다 다르지? 중국이 어떻게 됐어? 결국은 방탄한테 졌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것들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뭘로 돼? 국내 반응과 국외
반응으로 넣어도 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다 왜 맨 마지막에 써줬냐면 내용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이 사회적인 반응을 갖다가 늘리지 말고 이 국내 국외에 대한 이 비교는 우리가 본론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어. 얘는. 자, 그러면 서론에서 이제 여기서 정해야 되는 내용이 자 정의가 들어갔고 배경이 들어갔고 사회적 반응이 들어갔어. 자, 이 세 가지면 서론의 앞페이지 A4지 반 페이지 분량을 너희들 채우는데 저는 문제가 없겠지? 근데 이 반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글자의 크기나 내용이 결정이 되겠지. 자, 반 페이지가 어느 정도 내용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이 책 파란색 책에 맨 뒤를 갖다가 보면 자 거기에 과학 토론대회 개요소가 나와. 실제 너희들이 적어야 되는 사이즈고 페이지는 3페이지야. 맨 앞에 있는 논제 페이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그 큰 페이지 2개를 갖다 다 적어야 돼. 선생님 2페이지만 적으면 안 돼요? 물론 학교에서 시간 관례상 2페이지를 써라는 학교도 있어. 근데 문제는 3페이지가 나. 2페이지를 적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니? 써야 될 내용들이 더 압축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써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론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근데 주제 준 다음에 집에서 쓰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작년에 많았어. 왜 그러냐면 그 작년에는 늘 코로나 때문에 이 과학실이나 이런 데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 그러면 컴퓨터실에 우리 모여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자료를 찾아서 컴퓨터실에서 이 타자를 쳐가지고 우리 쳐들게서 이거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쓰는 게 편한 이유는 쓰는 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 근데 컴퓨터로 치니까 컴퓨터 타자수가 느린 친구들이 있어. 진짜 이건 실제 있는 일이야. 그래서 요렇게 치는데 이거 쳐봐 이거 150타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찾다가 자료 찾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훌딱 가버리니까 내용이 완전 충실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너네들이 그 자료를 갖다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거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그거는 따로 뒤에 가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 그걸 설명을 다 해줄게. 자, 여기 질문 없습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밴드에다가 다시 공유를 갖다 다 해줄 거야. 너네 밴드를 다 묶을 거야. 밴드를 묶어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친구들 하는 거 보는 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그 질문에 있는 것들 받아가지고 선생님 마무리 다 해줄 거야. 4회차 수업이기 때문에 짧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너네가 막 이렇게 케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받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내용적인 거 공유를 갖다 해줄 테니까 쓸 때 참고를 갖다가 꼭 해봐. 영상 지금 찍고 있는 것도 나중에 자료 다 공유해준다. 이 영상을 다시 보도록. 질문 없어요? 이거 넘어가도 돼? 안 쉬고 조금 더 해도 되지? 이게 확실히 이게 다르다. 현지가 중학생이 돼서 보니까 느낌도 다르고, 태영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또 느낌도 다르고, 윤성이가 또 중학생이 되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 고동재가 또 느낌이 다르고. 야, 너 이거 말 했었는데. 너 내 다리에 매달려서 놀던 생각 아니야? 가온이는 어디다 때리고 왔어? 네? 가온이? 가온이 뭐예요? 맨날 같이 다녔잖아. 오순? 피처가 안 했어요, 가온. 네가 챙겨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가온이가 너를 챙겼으니까 너 가온이 챙겨야지. 아이고, 어떡하냐. 이번엔 본론이야. 이 본론은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내용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론의 내용은 진짜 가볍다. 왜? 쓸 게 별로 없어. 왜? 본론의 절반은 여기서 본론은 너네 이게 항상 까먹지 마. 2분의 1 내용은 반드시
대안적으로 채운다. 이 내용을 갖다 꼭 까먹지 마. 이게 중요해. 자, 어떻게 본론을 대안적으로 채울지.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과학대회는 이 대안점을 갖다가 채우는 거에서부터 모든 출발하는데, 지금 너희들 중학교 때 하는 뭐 전람회나 발명대회나 아니면 토론대회나 아니면 중간에 5월달에 있는 자유탐구대회, 창의력대회 모두 다 대안점으로 시작한다. 대안점. 왜 대안점이냐면 너희들이 생각을 갖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 보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 자, 일단 지금 이 본론은 처음 했을 때 우리가 형태적으로 우리가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잡도록 해요. 근데 이 장점하고 단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론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정말 구성을 갖다가 할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거고, 아까 여기 서론 파트에서 문제가 된 배경이 있었잖아.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그 부분에서 찾은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문제점에 대한 이 부분을 서론 파트에 문제점을 갖다가 왜 문제가 됐는지 이거를 갖다가 먼저 파악해야 해. 왜 문제가 됐는지. 그러면 왜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어진 자료나 조사해야 될 자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 조사하고 비교하는 내용의 뭐라고? 기준이 된다. 기준. 자,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파악해서 문제점을 갖다 해도 돼. 근데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논제의 장점과 단점에서 단점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돼.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할 때는요,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하려면 글을 쓰면 안 되고, 즉 글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인데 이걸 문장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냐면 표로 해줘. 표. 그것도 표를 갖다가 이제 적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표를 갖다가 기입하는 방법들이 다 똑같은데 과학 토론 대회에서는 표를 갖다가 이렇게 마감질을 하지 마. 양옆표를. 왜 양옆표를 갖다가 마감질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했는데 넘어가잖아. 깔끔하게 안 보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내가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모양새를 갖다 이렇게 그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저리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끊어졌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끄럽지가 않아. 볼 때 많이 차이가 나.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표를 갖다 이용해서 장점, 단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앞에다가 다시 한 줄을 넣어서 자, 어떤 내용을 갖다가 넣어서 그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 분석해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이 장점과 단점 중에서 아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왜?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단점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잖아. 그러면 이 왜라고 하는 단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너희들이 증명해야 되잖아. 증명. 왜? 증명. 그 증명에 대한 이거는 항상 꼭 사실이어야 되고 팩트여야 되고 반드시 그 내용이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이 다른 거 실수하는 것보다도 정말 100명 중에 99명이 실수하는 게 이거야. 내가 왜 사실적으로 하고 왜 과학적인 근거적으로 하는 줄 알아? 이거.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거. 왜 하필이면 과학적인 근거를 적으라고 하고 왜 사실을 적으라고 그래? 왜? 이거 왜 굳이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걸까? 너네 토론대회에서 증명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자세하게 써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쓸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짧은 글이어도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사실적으로 적는다, 과학적인 그거로 적는다. 이게 머릿속에 여기서 박혀 있어야 돼. 왜? 여기서 너희들이 아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 비교 분석하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이 더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 인공지능이 뭘 잘해줄 건데? 구체성 있는 부분들이 빠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 내가 근데 나중에 써보면 그 내가라고 하는 순간에 대한 부분에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어. 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써놓고 내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거에 대한 왜를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증명하듯이 사실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가 대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A4지 반장이 아니라 A4지 한 장이 가득 돼.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를 내가 왜 2분의 1이라고 표현했냐면 대안점에 대한 내용을 갖다 너무 단촐하게 쓰지 말라고. 하나를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쓰면 가는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점을 갖다 적는데 자, 이거 선생님이 잠깐 이거 지워도 될까 이제? 잠깐. 너는 근데 왜 주렁주렁 갔어? 네? 집 앞이요. 아니 집 앞은 아니고 20분 거리긴 한데 그 앞에 있는 중학교가 중학교 때문에. 이사 왔냐? 너 주렁주렁 1학년 때 안 돼도 실망하지 말고 그냥 해. 갖기 힘들어요. 주렁주렁 1학년 선발 사례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근데 얼굴 도장은 찍어야 돼. 불용중은 2학년이야. 불용중은 2학년 때 하면 대표 될 수 있으니까. 2학년 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해. 알아봐. 다 됐어, 윤서? 여기 혹시 영재고 원서 쓰는 사람? 영재고 갈 사람? 나 괜찮아, 손들어. 도와주려고 그래. 1학년 때 원서를 써요? 너 안 가? 몰라요. 뭘 몰라, 엄마가 쓸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보자. 영재고 3차 다 토론대회. 오케이? 잘 배워야 된다.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풀어내는 거랑 똑같다. 3차에서. 자, 지금 이거 할 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대안점을 갖다 찾는데 이 대안점이 나야. 자, 이 대안점은 우리가 여기서 처음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것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요. 자, 오늘 맛보기로 이제 설명을 갖다가 조금 끄집어내 줄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미세먼지로 한번 얘기해 볼까? 미세먼지 제일 쉬운 거. 자, 미세먼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대안점 당연히 대중교통, 그지? 감소. 대중교통을 갖다 우리가 증가시켜야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그 내연기관차, 즉 우리가 휘발유나 네, 경유에 대한 이 차들을 다 뭘로 바꿔야 돼? 수소나 전기차.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이 미세먼지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뭐? 공기청정기. 이탈리아나 중국이나 이 대형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는 50m짜리
근데 이 중국에 있는 거는 100m짜리가 5개가 설치가 돼 있어. 베이징 시내에. 그래서 근데 효과가 없어. 왜? 미세먼지 17.3%만 감소시킬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17.3% 감소시킨 게 그 뿌연 베이징 시내야. 근데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결과를 내놨어. 100m짜리 세워도 소용이 없다. 왜? 정화되는 거 가장 핵심은 10m다. 10m다. 그래서 10m면 내 아파트 높이 몇 층? 4층에서 5층 높이야. 그럼 거기만 정화가 되고 나머지는 정화가 안 돼. 그럼 공기청정기 타워를 갖다 크게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100m짜리는 허상이야 허상. 자, 근데 이거 왜 그래서 일반적인 거? 대안점이 안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 일반적인 거에 뭐도 들어가냐면 분수도 들어가. 왜 분수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 얘를 갖다가 공기 중에서 우리가 감소시켜야 되거든. 자,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야. 근데 그 원천중학교에서 2018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이 암모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미세먼지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자, 우리가 그 농촌에서 우리 축사람을 갖다가 하잖아. 그지? 우리가 소나 돼지를 갖다 기르면서 걔네들이 축사에서 뭘 갖다가 싸? 우리가 밥 먹고 싸는 것처럼 똥, 오줌을 갖다 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 암모니아를 갖다 발생시켜. 근데 그 암모니아가 있잖아. 이게 대도시로 넘어오는 거야. 암모니아 농도가 우리 대도시가 적다 보니까 넘어와.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네. 암모니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가 우리가 거기서 다른 이산화황이나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결합을 갖다 하게 되면 2차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되는데 걔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게 독성이 되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 독성 물질로 인해서 세포들이 어떻게 돼? 위협을 갖다 받게 되니까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 제시하라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자 봐. 대중교통, 휘발유, 공기청정기, 분선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야기 하나 더 해주면 바로 뭘 갖다 해야 되냐? 법제정의야. 뭐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의 법제정.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건드리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서 하나를 갖다 꼽아야 돼. 근데 선생님은 이거 미세먼지 설명할 때 나는 어디를 꼽냐면 얘를 꼽아. 이거. 여기 4번을. 여기 선생님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작년에도 이 일을 똑같이 해줬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내가 이걸 뭐를 하냐면 미세먼지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나는 분수를 꼽아. 특히 자, 해상 분수. 근데 이 미세먼지는 어디의 미세먼지냐면 중국발 미세먼지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여기서 국내에 미세먼지를 갖다가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태영아, 이거 국내 미세먼지 줄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 논문 썼던 거 있잖아. 3페이지짜리. 수소하고 전기자동차. 바이오 가스.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할 때 바이오매스, 그지? 이 물질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가 줄여야 돼. 그러면 이거 통계를 갖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까 이 친구한테 질문했던 자율주행이 필요해. 자율주행 차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쓰려면 또 뭐가 필요해? AI가 필요해. 그리고 여기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운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스마트 도로가 필요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겹치네. 미세먼지 하나인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미세먼지 하는데 이 중국발 미세먼지는 해상분수 통해서 너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서해안의 바닷물이 들짜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서해안의 바닷물의 염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뭘 갖다 확보한다?
퍼센트일 회복이야, 회복.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대안점에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너네 이 분수 암모니아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이 암모니아를 갖다 감소시키려면 아까 뭘 갖다 개선해야 돼? 축사. 이 축사에 대한 개선들을 갖다가 하려면 우리가 뭘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을 누가 주나? 정부에서. 뭘로? 정책으로. 가장 끄집어내기 쉽지. 그리고 여기서 축사를 갖다 개선할 때 너네 너네 그 여기 반포대교에 가면 이제 겨울철엔 안 했는데 봄이나 여름 때 분수 뿌려도 되잖아. 한강대교에서 분수 시험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있어? 한강대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니? 그거 왜 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를 한강 물속에 녹여내는 거야. 한 몇 시간, 5시간 이상 갖다가 뿌려대. 성산대교 쪽에는 24시간 뿌려대는 분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더라. 그것도 이제.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분수들이 바로 뭐야?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 농도를 갖다가 낮춰.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이렇게 됐어요. 자, 단지 미세먼지 하나뿐인데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내 우리 실질적인 암모니아 발생 원천이 축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창의적인 대안점을 찾을 때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된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에서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갖다가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갖다가 창의적인 대안점으로 놓고 본다고. 그래야 안 어려워. 이게 만약에 새로운 걸 찾으려면 새로운 건 이미 다 찾았어. 왜? 야, 인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인구인데 없다고 보니?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번에 탐구 활동하다가 어떤 친구하고 야, 우리 그 마스크 있잖아. 마스크 그 친구하고 예전에 했던 게 구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이 구리라고 하는 게 항균 효과가 있잖아. 그래서 구리를 갖다 여기 마스크에다 어떻게 해가지고 구리 마스크를 만들자 했는데 다음 달에 서울시 예선 딱 끝나고 본선 딱 끝났는데 구리 마스크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실험을 여기서 중단해야 되나? 아니잖아. 해야 된다. 나 말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했다가 이게 남들이 했다 해서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할 방법을 제시할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안점을 갖다가 찾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세 개를 갖다가 다 대안점을 찾는데 국내 이 축사에 대한 부분 중에서 나는 한 가지에 집중을 갖다 해야 돼. 만약에 여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싶어? 다 욕심나지만 두 번째. 이거?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심는 거야? 얘를 세 번째 결론에 주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찝었는데 주장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썼던 거 또 써요. 또 써야지. 주장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은 거를 지금 저기 주장에서 적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냐? 어떤 세상으로 바뀔지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대 효과를 갖다 쓸 때 여기서 문장 형태로 적으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적어줄 것. 그리고 이 기대 효과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부여할 것인지. 근데 이 부분을 굳이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 기대 효과에다가 그냥 미래적 가치를 넣어서 해도 돼. 이게 뭐냐면 얘를 쓰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미래적 가치를 나눠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윤리적 가치, 즉 도덕적 가치야. 여기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여기서 만약 해보면 경제적 가치는
지금 현재 저런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필요하지? 취업률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올라갈 거 아니야. 실업률이 어떻게 돼?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들, 취업률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경제적 가치야. 사회적 가치는 문화 가치야, 문화 가치. 자,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생활이 편리해지겠지.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적어지겠지. 그러면 뭐가 많아지겠어? 나 홀로가 많아져. 그리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리고 아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나왔지만 우리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들이 또 어떻게 돼? 많아지지. 근데 중요한 건 집에서 근무하는데 회사의 매출과 회사의 수익률은 올라왔어. 그것도 약 60% 이상이다. 재택근무가. 그럼 회사의 공간이 필요 있어 없어? 그럼 회사는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니 없니? 그래. 그럼 건물 임대료가 어떻게 돼? 그래. 회사는 여기 한 평이어도 돼. 사람들 다 어디서 근무하는데? 집에서. 내가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불안해. 근데 할 필요가 있어? 못하면 어떻게 돼? 해고해버리면 돼. 이제. 그게 어디야? 은행이야. 올해 은행이 매장을 줄인 것만 500개야. 전국에. 그리고 500개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됐을까? 다 퇴직금 주고 내보냈잖아. 누가 그걸 대신해?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문화 가치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저 미세먼지 때문에 아까 그런 독거 생활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나 홀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너네 봐라. 이게 에버랜드에 가면 혼자 놀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잖아. 근데 롤러코스터도 앞으로 이제 단체로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혼자 타는 게 나올 거라니까? 1인용이? 어떻게 못하는 거였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혼자 타는 거 난 못하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돼. 너의 입장에서는 야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나도 못 타. 선생님. 난 바이킹도 못 타. 바이킹 때문에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가지고 터질 것 같아, 막. 너도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야. 이 도덕적 가치는, 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왔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뭐가 돼? 사고에 대한 책임성이 문제가 되지? 이 도덕적 가치가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얘는 책임 문제야. 그래서 이런 책임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법제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자리 잡히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가치가 성립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 갖춰지지. 자, 쓰다 보니까 본론의 내용이 절대 작지 않지? 그리고 결론이 오히려 내용이 집중될 것 같아서 많을 줄 알았는데 결론에 대한 내용이 어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어. 그래서 본론에 대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한 페이지 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틀에 대한 설명을 다 끝이 났어. 지금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 틀에 대해서. 바이오매스가 뭐예요? 바이오매스는 내가 여기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 옥수수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옥수수 기름을 갖다가 대체할 수가 없어. 왜? 옥수수를 기를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가 많냐면 유채꽃이 엄청 많아. 독일의 이 전체 국토의 막 한 60%를 차지해. 이 유채꽃이. 그래서 유채꽃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휘발유 대신했어. 근데 유채꽃 기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휘발유 대신했으니까 얘가 공해물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휘발유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300여 원 가까이 되잖아. 그 유채꽃 기름은 400원인가 그래. 400원. 엄청 싸지. 그러니까 그 유채꽃 기름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 근데 유채꽃 기름을 쓰려면 내연기관이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 좀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그 설치비가 20만 원밖에 안 해. 그걸 누가 보장해 주냐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안 들어가니까 그거 설치해서 유채꽃 기름을 갖다 쓰는 거야.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응? 저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이거?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미세먼지 마지막 주에 다룰 텐데, 미세먼지 다룰 때 얘기 또 한 번 해줄게. 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 있잖아. 미세먼지가 공해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냐? 미세먼지는 먼지잖아. 먼지는 가스가 아니란 말이야. 그 가스가 아닌데 우리는 배기가스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 먼지가 어디서 오냐면 타이어가 우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 타이어가 긁히지. 긁히면서 거기서 열로 타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긁히면서 가루도 분진가루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미세먼지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거야. 그러면 타이어를 갖다 자꾸 밟는, 브레이크가 밟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미세먼지의 농도가 훨씬 올라가. 그러면 전기 자동차 만들고 수소 자동차 만들었다고 해서 미세먼지 없어지니? 안 없어진단 말이야. 왜? 타이어를 어쨌든 쓸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 타이어에서 요새 개발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번 장착이 되면 닳지 않는 타이어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이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지. 근데 그 닳지 않는 타이어를 갖다가 나오면 그것도 잠깐이야. 왜? 우리가 지금 저번에 너네들이 그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다 목포에서 제주도에 뒤에 있는 마라도 있잖아. 짜장면 집. 그 집까지 이 드론으로 마스크를 갖다가 전달을 하는데 이게 드론이 이제 작은 드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드론이야.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2025년에 뭘 내놓으려고 지금 하냐면 드론 버스를 내놓으려고 해. 날아다니는 버스. 그럼 드론 버스를 내면 그 드론 버스를 타고 너네가 여기서 서초동에서 오는 친구나 송파에서 오는 친구는 드론 버스 타고 이 대치동 막히는 길 갔다가 우리가 그냥 계속 이상해야 날아가서 와서 애들 쟤 막히고 있네? 나는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면 그래 끝장이란 말이지. 그게 꼭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만약에 너네 드론이 나오고 제발 드론이 나오면 타이어가 이제 없어져. 그럼 타이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런 타이어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게끔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필요하냐? 너네 서울 시내에서 지금 그 주행 속도가 50으로 지금 바뀌었잖아. 그러면 느려졌다고 생각하냐? 더 빨라졌어. 왜? 타이어를 갖다가 내가 잡는 것도 여기서 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 브레이크를 갖다 밟는 것도 횟수가 적어졌지만 느리니까 타이어가 어떻게 돼? 닳는 게 평소 때보다 적어진 거야. 그래서 이 느린 속도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왜 부여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이 순간이 어떻게 될까? 훨씬 적어지겠지? 적어지면 어떻게 돼? 그것이 보완이면서 앞으로는 자동차가 밀리는 일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냐면 ICT 기술이 들어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해서 정보 소통 기술이 들어가. 오면서 반대편의 교통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해준단 말이야. 굳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대한 마모를 갖다가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전기를 내가 그냥 이렇게 쓰지만 휴머니한 그 경유처럼 이 전기에도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받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했어. 비용은 1,200원 정도 된대. 그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쓰는 거에 대한 매력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는 덜 할지도 몰라. 근데 타이어를 갖다 굳이 쓰지 말아야 된다면 전기 자동차 쓰고 자율주행 자동차 쓰니까 반중력 시스템 넣어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면 돼? 드론 택시를 만들면 되는 거지. 이 언제야? 2030년. 왜? 뭔 미래가 아니야, 야. 나 앞으로 8년 후야. 너네 8년 후에 대학교 졸업할 때야. 8년 후에 대학교 졸업할 때 너네는 저기가 필요가 없어. 면허증이. 왜? 느려 운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엄마들이 더 재밌어. 왜? 너네는 라이드를 안 해도 되잖아.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오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너네들 입장에서 보란 말이야. 너네들 입장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대학생을 갖다 찰 때 너네가 혜택을 받을 것도 많지만 누가 혜택을 받을 게 제일 많아? 너네는 부모님이야. 왜? 학원에 너네 라이드를 갖다 안 하기 때문에 너네는 부모님 시간이 많아져. 그러면 거기서 출발해봐. 부모님 시간이 많아지면 부모님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거리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그 해야 될 거리들을 갖다 찾다 보니까 뭐가 많아? 부모님들을 위한 산업에 대한 발달이 또 이루어지겠지.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서 어떻게 끝을 맺을까가 아니라 그것이 확장이 되면 이 대안점은 끝도 없어.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모방을 거듭해서 만들어가라고.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시작했던 거지만 결국은 너네들 부모님 세대면 중년, 조금 있으면 뭐야? 실버 산업이야. 고령화 산업. 근데 그거 앞으로 너네들이 여기서 너네들이 먹고 살 거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는 것들, 판매하는 것들, 위하는 것들. 그것들 다 왜? 너네들 밑에 있는 동생들은 인구가 얼마야? 너네 지금 현재 45만이지만 지금 현재 태어난 애들은 20만이 채 안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이 또 많아지겠지. 그치? 여기서 할 때 선생님이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는 내가 뭐냐면 선생님의 나 개인적인 장점은 이거 하나에 대한 생각에서 자꾸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게 나의 장점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아까 내가 영재고 3차라고 했는데 영재고에서 인터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물어봐. 서울대 MMA 면접할 때 스타일 이렇게 물어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법을 갖다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 토론대회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 갈까? 좀 지루하지? 자, 지금 여기 25분이니까 35분까지. 쉬고 또 볼게. 지훈아,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